징역 1년 6월을 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말이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시켜버렸어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시키면 하급식 법원은 말이죠. 무죄 판결을 내리게 돼 있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대법원 위에는 없습니다. 헌법소원을 내야 되지만 지금 일단 이것은 여러분들 대법원에 의해서 2004년 이후 그러니까 약 한 14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무죄가 됐다. 여러분들 여기서 뭐 얘기가 맞아. 판결 요지를 보면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병역법 88조 1항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이런 판결문이 대법원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를 뒤집고 9대4의 의견, 그러니까 대법원장 빼고 12명 중에 9대4의 의견으로 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는 무죄라.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판결을 보면서 역시 극좌파 성향의 정권 시대를 실감하게 됩니다. 실감하게 돼요. 극좌파 성향의 이념을 가진. 아울러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사이에서 양심의 건정성의 판단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이런 보도도 나와요. 이게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대요. 스코어는 9명 대 4명으로 무죄가 나왔지만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이 됐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이죠. 파장과 후폭풍이 예상된다. 지금 일부 말이죠. 제도권 안에서 그렇고 국민들 간에도 그렇고 이거 굉장히 지금 이슈거리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다수의 의견을 낸 대법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한다면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지 간접 사실이나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다수 의견, 그러니까 무죄를 주장하는 대법관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진실한지, 그 양심이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를 간접 사실이나 정황 사실로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 그랬는데 환경부가 보면요, 이것은 늘 제가 얘기하지만 형사법, 그러니까 형사소추의 기본 취지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를 대법원에서 하는 건 민사가 아니에요. 민사적인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형사적,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영창에 구속되고 형량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이러한 엄중한 형사적 법에 의해 판결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고한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입니다. 그러면 확고하게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를 분간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 이렇게 되면요. 이것도 관심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정권 들어와서 관심법, 마음을 뚫어보고 판결하는 거. 그러니까 판사가 말이죠. 점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묵시적, 포괄적, 정황적 뭐 이런 용어가 무수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번 좌파 정권 들어와서 판결문 보면은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은 형사재판에서 결코 여러분들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무죄 판단 9명은요. 임명권자가 다 모두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유죄 판단 4명의 대법관은요. 임명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3명,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해서 4명인데 저는 여기서 이분들의 말씀을 좀 귀 담아 들어야 될 부분은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될 국가 정책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서둘러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에 대한 국회 입법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 또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 신도와 같은 특정 종교의 특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종교의 특혜가 될 수 있다. 여호와 증인에 들어가서 종교 활동을 하게 되면은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맹점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양심에 맡기기에는 여러 가지로 말이죠. 기준이 없는 거예요. 믿업지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정말 가기 싫은 사람들은 갑자기나 여호와 증인이야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입대하기 전에 한 3개월 전, 6개월 전에 다니고 싶지 않아도 다녀도 돼요. 옛날에는 가식적으로. 손가락을 잘랐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게 아주 비양심적인 거죠. 수술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수술하고 손가락 자르고 몸에 어떤 상처를 줄 바에는
여호와 증인 믿는 게 낫겠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간혹 신의 한수 뉴스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확고한 법의 잣대가 아닌, 그러니까 A는 B다, B는 A다, 뭐 이렇게 딱딱 끊어서 말이죠. 이건 죄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구분을 져줘야 되는 것이 형사소추법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민사법처럼 말이죠. 몇 대 몇 나눠주는 거 아니잖아요. 70%는 네가 잘못했고 30%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것은 죄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유무죄를 따져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확고한 증거 그리고 확고한 법의 취지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빼고 말이죠. 묵시적, 포괄적, 정황 증거 막 이런 거로 갖다가 꽤 맞춰가지고 이러한 판결문이 자꾸 나온다는 것은 이건 또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확고한 법의 잣대가 아니라 그 당시 판결 내리는 대법관들이 말이죠. 판결 내릴 때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판결이 오락가락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판결이 될 수밖에 없다.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양심이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그리고 그 양심에 대한 판단은 말이죠. 하나님 외에 누가 합니까? 그 양심을, 인간의 양심을 말입니다. 그것을 간접 사실이나 정황 사실을 증명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그거에 좀 전에 말씀한 정황 사실 증명하는 거 간단해요. 한 4개월, 3개월 전서부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빠지지 않고 거기에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도 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가짜로 다니는지 진짜로 다니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예? 판사가 점쟁입니까? 관심법을 하고 뭐 궁예해요? 뚫어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 한마디로 애매모호한 판결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념에 따라 또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이 판결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판결이 애매모호하게 기준 없이 말이죠. 그때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건 예측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유죄다, 무죄가 될 수 없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주장하는 소수 의견을 낸 김소영, 조희대,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김소영 대법관님이 그 이명박 대통령 당시 임명권자가 임명을 하신 것이고, 나머지 조희대, 박상옥, 이기택 이렇게 3명의 대법관은 박근혜 정권의 박근혜 대통령님이 임명을 한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뭐 그렇게 질문을 해요, 저한테. 대법관이 아직도 이명박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이 있나요? 이러는데 참고로 대법관의 임기는 제가 알기로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 4명 총. 예, 그래서 총 4명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김소영 씨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인데, 이 김소영 씨를 포함한 4명 소수 의견, 그러니까 9대 4 중에 4명이 되는 거죠. 유죄라고 판단한 이분들의 내용을, 이분들이 낸 의견을 꼭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병역 거부와 관련된 진정한 양심의 존재 여부를 심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불가능하다. 또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병역 의무의 형평성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요청 등을 감안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인정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흔히 우파 정권에서 임명되신 그러한 그 대법관님들 4명인데요. 좀 이례적인 것도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 중에 2명이 무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그 7명이거든요. 7명이 다 무죄했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중에 2명이 말이죠. 그래서 좀 이거 하면서 물론 그 소신 있게 대법관님으로서 법의 잣대로 그러한 그 의견을 냈겠지라고 하면서 말이죠. 불현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 탄핵 때 모습이 떠올려요. 탄핵 이렇게 가결 매기고 할 때 그러한 모습. 저는 이러한 생각도 했어요. 뭐 나와야 7대 뭐 5, 6 뭐 이 정도, 7대 6 정도 비율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랬는데 9대 4가 나온 그러한 그 무죄가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들을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김소영, 이기택 대법관님들, 그러니까 김소영 대법관님은 이제 MB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다음에 이기택 대법관님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장을 준, 이렇게 대법관 2명이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견 내는 데다가 덧붙여서 보충 의견을 냈는데 보충 의견을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심이 진정한 것인지 형사 절차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형사재판에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는 대체 복무제 도입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국가 정책의 문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종교적인 양심, 병역 거부를 인정해 주려면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대체 근무제를 같이 도입해서 출발점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옵니다. 국가 정책으로 이것을 보완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잠시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대체 복무제가 도입될 때까지의 시간을 두고 대체 복무제와 함께 병역 거부라는 법 질서로서만 가능하다. 그렇게만 통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두 분의 대법관님은 좀 구체적인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대체 복무제 도입 전에 사법부가 나서서 섣불리 면죄부를 준다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런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적이 나오고 당연하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지금 교리상으로 살생을 금지한다. 불교도 마찬가지. 우리 다 군대 못 간다. 이거 사회적 문제가 될 수뿐이 없는 거고 또 하나 이자들이 왜 이렇게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을 인정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오늘도 낮에 뭐 가짜뉴스 탄압해갖고 지금 종교 그렇죠. 탄압이다 그렇죠. 이것은 이렇게 나가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애국 시민들 또 종교인들께서 목소리를 높였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기독교 탄압이 아닌가, 예, 기독교의 어떤 분열 책동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저는 뭐 크게 본다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이단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가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증인에 대해 이단이라고 보고, 예, 이단으로 보고 있는 이런 집단에 대해서 법적으로 말이죠. 군대 가는 것을 갖다가 이게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정해 준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럼 이단의 범주 안에서 그동안 봤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 이단 아니네. 저기 가서 내가 종교 활동하면 군대도 면제받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겠네. 더 오히려 충실히 활동할 수 있겠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 큰일이에요. 이거 정말 이 정부 들어서서 말이죠. 종교의 탄압, 언론의 탄압, 그리고 인권 무시, 이게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전쟁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종교전쟁이에요. 종교전쟁.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이 종교적 분쟁 그리고 국민적으로 이게 분열 조짐을 일으킬 수 있는 국론이 분열될 수 있는 가장 예민한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이 양심적 병역 거부. 그것도 특정 종교에 대해서 어떠한 면죄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 이게 여러분들 그냥 단순 다른 재판을 했다면 또 문제가 다른데 국민의 기본권 그러니까 여러분들 3대 권리 4대 의무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이 병역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의무 조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그 판단 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궤를 달리한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한 갈등이 예견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지금 심지어 그 찬성한 사람, 그러니까 무죄를 주장한 사람, 또 더 나가서 쉽게 설명할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임명한 사람, 이렇게 말할게요. 사람 중에 그 이동원 대법관이라고 있습니다. 이동원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소수 의견으로 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국가 안보에 우려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자, 국가 안보에 우려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세계 국제사회에서 말이죠.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는 분단 국가입니다. 국가 안보가 얼마나 위중합니까? 더군다나 지금 핵으로 말이죠. 우리 머리 위에 핵을 이고 산다고 그래서 전 세계가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는 이 시기에 이 국가 안보에 우려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진정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야 된다. 이것은 찬성한 사람이에요.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다라고 주장한 대법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의 소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소수 의견을 본다 하더라도 이번에 그 양심적 병역 거부, 여호와의 증인에게 양심적 병역 거부 이 무죄를 준 것은 사실 무죄를 줬지만 굉장히 앞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고 따져봐야 할 대목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이번 판결로 인해서 말이죠. 청와대 그 청원 게시판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어요. 지금 판결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들어가 보시면 대법원 판결을 무효해 주십시오.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이러한 분들이 여러분들 참 마음 아프죠. 청년들이랍니다. 이 청년들이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 시켜 주십시오 대통령님 하면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가 있는데 이 올라가면서 SNS상에 지금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여러분들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뭐냐면 병역 거부가 양심이면 군대 간 우리는 비양심입니까? 이렇게 글을 올리고요. 진짜 이건 대단한 저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 그럼 군대 가는 사람들은 비양심적인 사람이네. 그러니까요. 사람 죽이러 가는 거네.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것을 뉴스로 인용해 오면서 우리 신 대표가 또 정이 많아요. 그래서 군 생활도 했고 그래서 신 대표도 굉장히 좀 우울하겠다. 저도 지금 군을 잘 모르는 저도. 아니, 저희 아들도 이제 좀 있으면 군대 가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러한 청년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병역 거부가 양심이면 군대 가 있는 우리는 비양심인가요? 이거 여러분들 기성세대들이 말이죠. 좀 아파해야 돼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묵묵히 군 생활하며 시간과 노력 등을 바친 우리는 양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군대 각 제대한 친구들이 참 묵묵히 군 생활을 마쳤는데 그 시간과 노력들을 바친 우리는 그러면 양심이 없어서 군대 가서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리고 참 여러분들 뼈가 있는 얘기 하나가 나왔어요. 뭐라 하냐면 납세 의무도, 그러니까 병역 의무가 있으니까 납세 의무도 양심적으로 이 나라에 도저히 못 내겠다 하면은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그렇죠. 저는 뭐 예를 종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예, 이건 뭐 농담입니다만은 세금 내지 않는 종교를 만들어서 이거 양심적으로 안 내고 있다. 처벌하지 마라. 네. 양심적으로 우리는 살고 있다. 불 뜯어 먹으면서 세금 낼 필요가 없다. 그럼 진짜 세금 안 내도 되는 겁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이 젊은이들이 말이죠. 굉장히 일가를 하는데 정확한 여러분들 아주 얘기네요. 이 SNS상의 댓글을 그래서 제가 이걸 취재해갖고 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신 대표도 또 자제분들이 있고 군 생활을 했던 그러니까 나이는 먹어서도 남자들은 항상 술자리 가면 군대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 대표도 이런 얘기 이걸 내가 얘기하면 가슴이 좀 찡하겠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SNS상에 댓글에 올라온 글이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도 못해요. 댓글이기 때문에 뭐 어서 이렇게 막 짜깁기 보도하는 것도 아니고 쓴 대로 올라오는 건데 참 여러분들 묵묵히 군 생활하며 시간과 노력을 바친 우리는 양심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라고 묻는 이 말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답을 줘야 하는 건지 말이죠. 이 대법원 이번 판결에 대해서 말해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형사재판 그리고 국민의 그 신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형사재판에서 말이죠. 엄중한 법의 잣대가 없이 묵시적 그리고 정황적으로 임의적 판단을 통해서 이것을 판결을 내리고 또 국민을 이끌어 간다면 이것은 또한 독재의 전유물이고 독재의 수단으로 재판이 활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또 봐지는 겁니다. 왜냐? 대법원 위에 법원 위에 억울한 사람들이 어디 찾아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계에서 법치국가에서 법에 약자들이 의탁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법의 심판 아닙니까? 근데 그 법이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묵시적, 정황적, 임의적 판단으로 말이죠. 코드 맞는 대법관들에 의해서 이렇게 판결이 그때그때 다른 애매모호한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힘들어진다면 이것이 한때 말이죠. 인민재판이라는 얘기 있었죠, 여러분들. 인민재판. 인민재판이 뭡니까? 독재하에서 있는 게 인민재판이죠. 지금 독재의 전유물이라고 했는 인민재판과 같은 느낌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독재의 수단으로 이 재판이 법치가 이용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